안녕하세요. 2023년도가 됐습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예민함이라는 무기입니다. 자, 저자는 롤프 젤린으로 독일 최고의 관계 심리학자입니다. 저널리스트로 일하던 중 자신의 예민한 기질을 깨닫고 예민함이란 특성을 다루기 위해 지각, 사고, 감정, 의사소통,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서로는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예민한 아이의 특별한 잠재력 등이 있습니다.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읽고 한번 실행에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는 거리를 거닐거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거리를 오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거죠. 많은 자극 인상, 사람들이 나의 에너지를 잡아먹고 진 빠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나를 자극한 것들이 나를 더욱 압도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애쓰다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예민한 사람들이 지각을 관찰해 보면 주로 외부로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대화 중에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요.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고 그에게 감정이입을 해주면서 결국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를 지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원인입니다. 자, 지각을 외부로 향하게 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쉽게 압도당하고 위험을 느낍니다. 긴장해서 더욱더 지각을 밖으로 향하게 되고 자극에 더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를 그쪽으로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스럽게 주목해주면 결국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들은 이런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라고 외치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어른도 비슷합니다. 자, 자신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주목이나 공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괜한 갈등이 초래되거나 일이 삐걱대어 힘 빠지는 느낌이 들 때 사실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각과 주의력은 자신이 삶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열쇠입니다. 지각을 자기 자신에게 기울여서 중심을 잡는 동시에 바깥 세상을 완전히 도외시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조절하면 결국은 에너지가 생기고 스스로를 더욱 펼쳐나갈 수 있으며 더욱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책을 보며 텍스트를 읽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지각한다. 그리고 유쾌한 온기와 내 배 위에 누운 고양이의 무게, 나 자신의 깊은 호흡을 느낍니다. 그러면 거리를 오가는 자동차들의 소음은 어느새 지각되지 않으며 소음으로 인해 더 이상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각의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 머물게 하면 붐비는 시내를 돌아다니는 경험은 전혀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자신에 집중하는 거죠. 자, 자신의 호흡과 배, 근육의 힘을 느끼며 눈에 띄지 않지만 효과적인 변화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외부의 자극에 대해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맡겨져 있지 않으며 자극을 선택하고 그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여러 번 자신의 주의를 자신의 내부로 향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체 느낌, 자신의 동작, 자신의 에너지 수준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단 몇 순간이든. 이게 결국은 명상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자, 하루를 보내며 이따금 나의 지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가? 자신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한가? 자,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스스로를 느낄 수 있는가? 아니면 대화 상대자에게로 완전히 옮아버리는가? 아니면 상대편에게 내 기운을 다 뺏기느냐?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경계를 설정하고자 한다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홀로설 각오를 해야 하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할지라도 안 돼, 혹은 여기까지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상대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심하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물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에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으며 결국 자신의 필요를 적극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결점을 포함하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자신의 경계와 제한성을 존중합니다. 신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감지합니다. 신체를 지각하다 보면 신체 자세를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삐뚤어진 자세를 고쳐 바른 자세로 앉고 싶을 수도 있고 긴장을 떨쳐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갈증이 느껴지거나 움직이고 싶은 욕구도 생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면 자신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어떻게? 더 편안하고 고요해집니다. 이런 연습 가운데 외부의 자극이 차단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민한 사람들보다 더 결단력과 행동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상황이 위급해지면 반대로 행동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꾸물거리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간파합니다. 자, 자신에게 이런 주체적인 면이 있음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자, 예민한 사람으로서 의식적으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삶과 삶이 주는 도전에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예민한 사람들이 사고 장애물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뚜렷한 입장이 없이 사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신체를 도외시하는 가운데 생각하기 때문에 신체가 주는 승인의 느낌이 없습니다. 생각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며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힘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할 수 없어 스스로를 혹사시킬 확률이 많고요. 자신의 중심과 입장을 잃은 생각은 자신의 관심사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자, 주변에 무조건 맞춰주는 것과 주변을 거스르는 것, 융통성과 경직성, 박애주의와 때늦은 이기주의 사이에서 생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행동하는 대신 생각만 하게 되어 생각이 일의 진전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사고의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질문은요. 나 자신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내가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나를 방해하고 브레이크를 걸기만 하는가? 자, 현실적인 소망인가? 나로 하여금 닥친 일은 하지 않고 한눈 팔게 하는 이론에 불과한가? 이것이 결국 내 생각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생각인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사고하려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지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지 아니면 생각을 바꾸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민한 사람들이 생각을 읽는 능력은 갈등 상황에서 잘못하면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비난해서 안 됩니다. 무엇보다 상대의 생각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그것도 자신의 두려움이 합쳐져 혼선을 빚는 경우도 많고 게다가 어떤 생각을 한 당사자조차 자신의 생각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논쟁이나 토론을 할 때는 상대가 입 밖으로 낸 말만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상대가 발설하지 않은 마음속 생각까지 도마 위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까지 운운하는 것은 결국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뿐입니다. 선생님도 이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좀 사이도 불편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삶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챙기고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할 때 그토록 바라던 조화와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내내 신경이 쓰이지만 자기 과시나 잘난 체 하는 것은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잘 안 맞습니다. 무엇보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일을 잘하려고 하고 고려하지 않아야 할 면까지 고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까지 끌어들이려 합니다. 이걸 읽다 보면 선생님이랑 상당히 선생님의 행동과 유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상황이 나빠지면 예민한 사람들은 유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경직된 사람이 되고 툭하면 화를 내며 과민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거나 체념한 상태로 지닙니다. 아마 예민한 분들은 아마 많이 수긍하게 되겠죠. 자, 직업이란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투입해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결국 삶의 보람을 얻는 활동이죠. 예민한 사람들은 직업 활동을 통해 세계를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약점인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자, 자신에게 무리가 되는 일을 선택해서 감당할 수 없는 나머지 갈등을 겪거나 반대로 스스로 힘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제대로 능력 발휘를 할 수 없는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평소 같으면 두루두루 살피던 사람들이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디테일에 몰입되어 사사건건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책임감은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리고 슬슬 실수가 잦아지고 더 이상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경직되고 예민함으로 말미암아 툭하면 화를 내고 닥치는 대로 지적질을 하고 우울한 현실 사이에 모순으로 더 고통당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너무 늦게 대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곤 하죠. 예민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잘 자각하지 못하며 에너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세계를 자신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의 관심사, 소망, 욕구를 지각하지 못하고 대신 타인의 필요를 지각하거나 정의, 평화, 화해 등 더 높은 가치와 관점들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이기주의, 자신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능력,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삶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갈등 대처 능력을 또 키워야 합니다. 거절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혼자 남겨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갈등을 각오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역을 점점 더 포기하고 넘겨주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면 외적 갈등을 내부로 옮겨져서 결국은 만성 스트레스로 수반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